자, 여러분들아, 지금 34페이지. 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유형 13번부터 여러분들 쭉 나오는 것들은 그 원 위에 어떤 점과 어떤 뭐 직선과의 거리 아니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등등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 원이라는 것을 다룰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자, 원과 자, 어떤 직선 또는 점. 자, 이 거리를 구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고, 자, 보통 원 위에 점이잖아. 원이 있으면은 원 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때가 있어. 그 특정한 점을 구할 때는 얘는 무조건입니다. 얘는 그냥 99%도 아니야. 그냥 100%야. 무조건 원 위의 점은 중심의 문제예요. 자, 이거를 절대 잊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야 돼. 뭐 원 위에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점을 니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느냐? 없잖아. 없어. 결국에는 원의 중심과의 문제라, 중심과의 문제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문제풀이 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없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훨씬 쉬워져. 결론적으로 어떤 거야? 예를 들어 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 간의 거리를 구해야 돼. 가장 짧은 거리는 어디야? 중심과 수직으로 만날 때 가장 짧은 거리는 얘가 될 거고, 가장 긴 거리는 어디가 돼 있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가장 긴 거리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뭐야?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항상이야. 원의 문제가 나왔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캐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봤을 때 다 나한테 질문 왔었던 문제 뭐야? 점 2개 나오고 어떤 직선 위에서 각도가 90도가 되게끔 한다. 이거 뭐야? 원 위에 있는 원주각의 문제거든. 다 처음 듣는 표정은 뭐니? 나한테 맨날 질문 왔었잖아. 아니, 야, 이거 여기 1,4, 4,1 해가지고 5,1 해가지고는 얘랑 여기 직선하고 만나가지고 90도가 되도록 하라는 거. 이 문제 있었잖아. 그럼 얘는 뭐야? 자, 원 위에서, 자, 지름에서 여기에서, 지름의 양 끝에서 그으면 뭐야, 얘가 항상 직각이 된다라는 거.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직각을 이룬다.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양 끝점이 이 점과 이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뭐라고 하니? 이게 헷갈려. 미치겠어.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면 원이 된다는 거야. 원. 자, 이렇게 원이 된다고 했을 때, 자, 얘랑 만나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해가지고 얘가 직각이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쭉 이렇게 만난다고 했을 때 요 점하고도 요 점이 직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우리가 문제를 많이 보게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게 원의 방정식인지 모르고 문제를 풀면 그냥 오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37번 같은 문제 여러분들 한번 나랑 같이 이게 봐봐. 야, 원이 나왔어. 원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있어. 자, 원 위에 점이다. 그러면 원 위에 점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원 위에 점이다 하는 순간, 얘의 중심은 뭐지? 그거부터 먼저 찾아내라 이거야. 여기서 딱 그냥 숫자만 봐도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마이너스 1과 직선 4x 플러스 3y 플러스 12 간의 거리, 요거예요. 그걸 구해라. 그런 다음 반지름 빼라. 요런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조금 난이도 있어 봐야 사실은 그거를 절대로 넘어서질 않는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그리고 38번 같은 경우에는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푸른 학생들 중에 틀린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야. 자, 38번.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몇입니까? 2죠. 2인 녀석이야. 2. 이런 원이 있는데, 자, y는 x 플러스 4 루트 2 사이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도록 한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제일 처음 여러분 생각을 하면은 뭐부터 생각해야겠어? 중심과, 그죠?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걸 먼저 여러분들 파악을 해야겠지. 그치?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있으면 이제 다 죽어야죠. 길게 몇이야?
기울기가 1이잖아, 1. 기울기가 1일 때 내가 이것을 쓰라 말라, 수식 쓰라고 말라고? 어지간하면 쓰지 말라고.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니까. 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기울기를 봐봐. y는 x 플러스 4루트야. 자, y는 x 플러스 4루트 2야. 느낌이 와야죠.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4루트 2야. 그럼 여기 4루트 2 어딘가를 지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가 1이고 여기가 4루트 2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얘가 4루트 2니까 자, 1대 루트 2니까 얘가 몇이 되는 거야? 얘가 8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입니까? 4죠? 아니, 이 길이랑 같을 테니까 4죠. 4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4야, 그러면. 그럼 가장 가까운 길이 어디야, 여기? 여기 2죠. 가장 먼 거리 어디야, 여기까지? 여기서 지금 여기서 4, 2니까 여기까지 길이 6이죠. 이해가? 다들 표정이 그래요? 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문제를 풀이를 해줬건만. 얘들아,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이걸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넣어가지고 풀겠다. 하세요. 나쁘지 않아. 할 수 있어. 근데 좀 더 쉬운 방법을 가자니까. 내가 그 방법 가르쳐 줄 거면 여기 왜 서 있니? 그러니까 얘의 직선의 거리를 내가 쭉 그어볼게. 이렇게 기울기가 1이라고 그랬어.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4 루트 2 이 녀석이거든. 그럼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4 루트 2야. 근데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얘가 1대 루트 2거든. 이 길이가 4 루트 2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 루트 2 곱하기 루트 2를 해준 거기 때문에 8이라고 8.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죠? 여기까지는 8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쭉 이 녀석을 이렇게 그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그었다고 쳐보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를 직각이라고 하면은, 여기와 여기의 중점은 뭐가 돼? 외심이 돼, 외심. 외심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4가 되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들 중심하고 이 녀석하고 계산해가지고 풀 필요가 없는 문제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잖아. 반지름이 2라며. 그지?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거리는 몇이야? 2라는 거야, 이때. 가장 먼 거리는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자, 4에다가 2 더한 거니까 6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 이 직선과 이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에서 자연수인에는 자, 2부터 몇까지? 6까지 존재할 거고 3, 4, 5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하나씩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해가지고는 총 8개의 점이 존재하겠죠. 자연수인 점이 총 8개가 존재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저기 습관적으로 문제 여러분들 많이 풀어야 돼.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울기가 내가 1이다, 2다, 2분의 1이다, 3이다, 3분의 1이다 이런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걸 써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 실수가 줄어들어. 오히려 눈으로 보이니까 글자가 어떤 그 수치가 눈으로 보이니까. 알겠니? 그 말 좀 들어. 응? 자, 유형 14번 볼게요. 14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어떤 원이 있어. 어떤 원이 있는데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걸 풀이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방식은 뭐야?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r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y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ax 플러스 b라고 나타내면은, 자, 이 녀석을 이 y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건 뭐야? 전체적으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 2차 방정식이 근을 2개를 갖는다라는 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에 x값과 여기에 x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근데 이 방법은 쓰이지 않는다. 현실적인 방법, 현실적인 문제풀이에서 이 방식은 절대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걸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없다고 봐도 무방해. 없다고 봐도 무방해. 결국 여러분들이 쓰게 될 방식은 딱 하나예요. 두 번째 방식. 뭐냐면 중심과
직선의 거리. 이걸 가지고 풀어야 돼. 자, 중심이 있고 중심과 직선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거리가 만약에 이 반지름의 길이보다 작다라면은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지? 반지름의 길이와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면, 자, 이렇게 된다면 접하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다면 안 만나겠지. 그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거다 이거야.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 그냥 100%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는 지금 뭐 40번도 마찬가지고 40번 뭐야? 41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42번은 거기다가 이제 조금의 그냥 좀 센스가 들어간 거니까 한번 42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자. 42번. 일단 내가 문제 쓰고 있는 동안에 문제 한번 읽어보긴 하고 있어봐.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일단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데 표준형으로 그냥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어. 일단은 그러면은 얘의 중심은 3,2고 걔랑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이 녀석과 3,2하고 반지름 거리가 루트 3보다 작으면 되겠지. 루트 3보다 작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요거 그렇게 일단 먼저 풀어볼게. 일단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니까. 얘는 이 녀석하고 어디? 3,2하고 이 녀석이지. 그렇죠? 그럼 얘는 정리를 해보면은, 자, n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죠. 4의 제곱이 아니라 4. 자, 분해 3 넣으면 3n 마이너스 2, 4. 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자, 절대값. 자,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루트 3보다 작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 한 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얘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 그럼 따라서 얘를 여기다 놓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얘 하면은 몇입니까? 자, 2n 마이너스 6에다가 절대값.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루트 3에다가 루트 n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그냥 제곱을 해주면 돼. 어차피 제곱해주면은 절대값이 사라지니까. 얘는 자 4n 제곱 마이너스 2는 4, 6, 24 n 플러스 6. 자, 얘가 3n 제곱 플러스 12. 자,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이니까 여러분들 풀면 되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말고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요렇게 나오면은 어떤 느낌이야? 이걸 보면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었던 게 혹시 떠오르는 학생이 있을까요? 이래서 난 이제 유형 문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원의 방정식이니까 다 원의 방정식인지 알면서 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 우리가 이렇게 써도 돼. n.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이게 상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응? 얘가 지금 2와 2 마이너스 2가 일로 넘어간 거야. 플러스죠. 그렇죠? 그래서 봤구나. 미안하네. 자, 그럼 얘는 봐봐. 자, y 플러스 1은 2분의 n x 마이너스 1 이렇게 봐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지? 그럼 얘는 어떤 녀석이야?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n인 녀석이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얘는 어떤 느낌이 되겠어? 그럼 저 녀석하고 봤을 때 3,2야. 자, 3,2. 여기 원이고, 자, 1.7이니까 거의 1.7 정도가 되는 이런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봐봐. 1, 마이너스 2자. 저기 1, 마이너스 1. 요 점을 지나면서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와야 된다라는 거야. 이 기울기 n 값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잖아. 얘가 지금 현재 루트 3이거든? 그렇지? 루트 3이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가 만들어져서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얘는 결국 계산하면 이게 나와요.
결국에는 생각하는 그 순서의 문제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이 식이 나오게 될 거야. 여러분들은 이 식을 풀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이제 같으면 안 되니까 정수의 방법을 우리가 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다음요. 원과 직선이 접할 때 똑같은 얘기지. 이번엔 어떻게 돼? 그냥 점과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면 된다. 반지름이야. 자, 그러면 43번 같은 경우는 한번 봐봐. 쭉 봤을 때 얘가 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지금 43번 나 그냥 여기다 풀어볼게. 자, 43번. 지금 몇이니 지금?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몇입니까? 8이니까 2 루트 2의 제곱이죠.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뭐? 자, 2x 플러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k는 0. 이 녀석이 이 직선과 이 원이 어떻다라고? 접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처럼 똑같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얘의 기울기가 지금 1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뭐야? 자, y는 x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어? 자, 이 원을 한번 내가 그려볼게.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고 플러스 3이죠. 자, 여기서 루트 8이니까 거의 3에 가까운 녀석이야. 3에 가까운 녀석. 원 자체는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 원 자체는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 맞아. y는 x 플러스 2분의 k니까 기울기가 1이잖아. 그지? 기울기가 1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요점. 접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접할 때 요점. 요 녀석인 거거든. 2분의 k가 얘이거나 이렇게 돼요. 여기서 있잖아. k 값의 합에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하라는 거야. 자, 그런데 기울기가 1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몇이야? 거리가 2루트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가 2루트이면은 자,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얘도 몇이야? 2루트 2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이야? 4. 그럼 여기서 3에서 몇 가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여기 이 녀석이 가장 밑에서 접하는 이 녀석이 몇을 지나는 녀석이야? 2, 마이너스 1. 그죠? 이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녀석을 지나고 뭐라는 거야? 기울기가 1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이만큼 증가했을 때 이만큼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지금 몇이야? 1이야. 그러니까 2분의 k가 1일 때가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1로 갈 때는 어디야? 여기서도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고 막 구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쭉 끄면 몇이야? 4루트이죠? 그죠? 여기서 쭉 그으면 자, 아니다. 쭉 그어. 여기서 쭉 그어. 최대한 쭉 그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직각으로 그어. 여기가 4루트이야. 여기가 4루트이야. 그지? 그렇죠? 여기 4루트, 여기 4루트이야. 그럼 얘는 몇이야? 8. 그럼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 차이가 나야 돼? 8 차이가 나야 돼. 8 차이가 나야 돼. 여기가 지금 몇이야? 1이라며. 그럼 여기는 몇이어야 돼? 9가 돼야겠죠. 자, 풀어도 돼,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이 익숙한 풀이도 내가 다시 해줄게. 꼭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8이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9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2분의 k가 1이거나, 자, 2분의 k가 9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야? k가 이제 2인 경우고, 얘 같은 경우는 18인 경우고, 두 개 합치면 그래서 답은 아마 2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20이 답이 있죠. 자, 그래요. 그냥 우리
그냥 풀이하는 방법도 알아보자. 알아보자, 얘들아.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 하자. 인간적으로 여기까지는 해야지. 그지?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는 한 상태에서, 자,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k는 0,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3. 이 거리가 몇이어야 돼? 2 루트 2여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해볼게요. 2는 4, 2는 4니까 루트 8이니까, 자, 2 루트 2. 자, 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3, 2, 마이너스 6 플러스, 자, k, 요거의 절대값. 얘가 몇이어야 돼? 2 루트 2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곱하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k가 얘가 몇이어야 돼? 2는 4, 2, 8이죠.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8이 되려면, 자, k 값이 뭐가 돼야 돼? 일단 2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18, 요렇게 되는 경우가 두 개가 나올 테니까. 근데 아까 내가 풀이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죠. 똑같은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야, 이게 좀 쉬워 보이지 않냐, 니네도? 그치?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잖아, 막. 그러니까 나는 시각을 여러 개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길러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들이 점점 여기서 내가 이게 편하니까 이것만 계속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못하게 되잖아. 그래프 해석을 못하게 되잖아.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하시라 이거야. 할 수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지고 절대로 못한다니까. 근데 2학년, 3학년 가지고 수능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래프 해석을 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라는 거야. 이제 고3쯤 가가지고 나한테서 내가 지난번에 다 알려주잖아 막 이러면 이제 왜? 언제요? 이런 표정으로 앉아. 그렇죠. 10여 년을 항상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하세요. 진짜로 하세요. 한 살에.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44번 봐라. 야, 44번. 딱 봐도 지금 뭔가 Y축에 만나는 두 점이잖아. 그지? 중심이 땡땡이고 직선이 땡땡인 원과 원이 Y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해라. 그러면 두 개가 나오지 않겠니? 응? 맞냐? 직선이 정해져 있고. 그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반지름만 구하면 된다는 소리네. 반지름만 구하려면 이게 너무 쉬운 문제다. 그렇죠? 자, 45번도 X축과 Y축 동시에 접한다라는 건 뭡니까? Y는 마이너스 X나 Y는 X, 그치? 그거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아라. 그냥 딱 그거죠. 그게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하고. 결국 뭐냐? 원과 직선이 만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를 우리가 구했을 때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거나 작거나 이렇게 되라는 조건이니까 실제로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유형 13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 너무 좀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좀 어려워 보이는 녀석 48번 우리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한번 풀어보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게 문제를 이해만 하면은 사실 풀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문제를 이해만 하면은. 이걸 이제 저렇게 나올 때 도대체 저게 뭔 소리냐. 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봐봐. 여기에 원과 직선이 만날 때라는 이런 우리가 유형 16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건 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내가 지난번에도 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절대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면은 얘는 항상 이렇게 풀어야 돼. 그냥 이 녀석과 플러스 마이너스 이 녀석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얘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딱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요걸 말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 봐. 여기 있는 요 절대값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얘랑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0. 자, 요거랑 같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된다. 이 얘기야. 자, 요거는 잘 기억을 합시다. 아, 선생님, 이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인데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면 되잖아. 그지?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요것만 나와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런 원이라는 녀석과 이런 직선이라는 녀석이 만나는 점이 있게끔 해라. 그냥 단순한 그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인데 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겠지. 자, 처음에는 그냥 요대로 또는 얘자 5어 또는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0. 자, 요 두 개가 얘네 두 개가 이제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이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야. 만나는 점. xy라는 건 뭐야? 만나는 점이라는 거지. xy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xy가 어떤 한 점에서 좌표 평면의 어떤 한 점에서는 무조건 만난다.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이 직선 그려보시고요. 이 직선 그려보신 다음에요. 이 아래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직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지금부터. 얘는 뭡니까? 자, y는 3x 마이너스 플러스 20이죠. 자, 이런 직선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자, y는 똑같은 게 맞죠. 그냥 그 똑같은 요 녀석이야. 요 녀석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가 20이고요. 3x니까 기울기가 3인 요런 녀석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 1대 3대 루트 10 요 정도로 우리가 갈 수 있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몇이겠어? 몇이겠니? 3분의 20 이렇게 되겠지. 그죠? 3분의 20. 근데 숫자가 굉장히 귀찮은 숫자가 나올 것 같네요. 그럼 얘는 뭐야? 3분의 20 루트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겠어?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가 같잖아. 그치? 그러면은 3분의 자 20의 제곱이고 얘랑 같으려면 자 얘 길이가 3분의 자 20 루트 10 x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몇이야? 20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10 루트 10이네. 여기 길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2 루트 10 아니에요? 똑똑해. 2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죠? 2 루트 10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루트 10이야. 근데 2 루트 10은 몇이야? 2는 4, 루트 40이네요. 그죠? 루트 40이잖아. 루트 40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7, 7은 6, 6은 36이잖아. 그럼 7부터 얘는 7보다는 크잖아. 7보다는 크고, 자, 그 7, 8, 9까지 되겠네. 그죠?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R이 한 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자, 7일 때 처음 만나고, 7일 때 6이죠? 7일 때 처음 만나고, 그 8, 9일 때도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7, 8, 9가 R이 될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3개인가? 3개. 그죠? 7, 8, 9 이렇게 3개 만나겠지? 야, 여기서도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몰라. 나는, 야, 얘들아. 자, 괜찮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이게 좀 익숙해. 하도 많이 맨날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익숙한 방식이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익숙한 방식을 빠르게 할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빠르게만 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하세요. 자, 다음 장 넘어갑시다. 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럼 뭐야? 직선과 원의 중심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 단순한 얘기야. 반지름보다 크다. 자, 대표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한번 해보고, 자, 51번에 보면은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지름의 양 끝점을 한다고 그랬어. 그럼 지름의 양 끝점 구하는 그 공식 기억하세요? 그래, 한번 더 하면 되지, 그지? 지름의 양 끝점이야. 자, 얘를 x1, y1이라고 하고 얘를 x2, y2라고 하면은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x-x1,
x-x2 더하기 y-y1 y-y2는 0 이거라고. 이거라고. 이 새끼들아. 자,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 그건 니들이. 왜냐면은 요 녀석이 한 점이 뭐가 돼 있어? 지금 미지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다 전부 다 전개를 한 다음에 문제를 쓰려면은 조금 귀찮기는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중심 구하고 그 다음 반지름 구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 얘들아? 그래요. 그렇죠. 51분이에요. 0, 마이너스 k, 2k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의 중점은 뭐야? 2분의 k, x. 그죠? 얘랑 얘 더하면 뭐야? 2분의 8이니까 자, k 마이너스 4. 요게 뭐야? 얘가 중점이 되는 거야. 그렇지요? 그렇잖아. 그치? 그치? 그럼 자, 얘는 자, x 마이너스 2분의 k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반지름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그럼 4분의 자 k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까지 얘 빼기 얘잖아. 그러면 얘에서 4를 더한 거니까 자 k의 제곱이 될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야? 자 4분의 5k의 제곱. 이게 뭐야? 반지름이 되는 거야. 반지름. 근데 이거 뭐야? 루트 씌워줘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k 루트 5의 제곱.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되죠? 그지? 가인이 됐지? 안 됐어? 이 정도야? 됐어? 됐지?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4분의 5k 제곱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뭐래? 어떤 직선이 있어.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고 싶대. 안 만나고 하도록 하고 싶대. 그럼 중심이 좌표가 얘니까 얘랑 어떤 거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 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 얘와 얘의 거리가 얘보다 크도록 하자. 크도록 하고 싶다. 그냥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니? 1, 2니까 루트 5분의 자 2분의 k 마이너스 플러스 2의 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절대값. 자, 이 녀석이 뭐보다 커야 돼? 2분의 k 루트 5보다 크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건 여러분들 이건 풀 수 있잖아. 이건 푸셔야지. 이 정도는 푸셔야지. 그죠? 이건 풀어야지. 제곱하시면 돼요. 곱하고 제곱하시면 돼요. 됐죠? 그거 되죠? 자, 보자. 18번. 유형 18번. 자, 접선의 방정식이야. 자,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야. 두 개. 첫 번째는 뭐야?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자,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자,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 공식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19번 봐봐. 19번, 유형 19번. 접점이 주어진 원에 이게 접점 자체가 주어진 경우야. 접점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원의 중심이 있는 경우는 자,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 r의 제곱이라는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점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x 하나 대신에 a 넣고 y 하나 대신에 b 넣으면 돼요. 그러면 자, ax 플러스 by는 r의 제곱. 이게 원 위 점 하나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지.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여기 위에 있는 점 x1, y1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혹시 기억하니? 애들이 원의 중심에서만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원의 그 중심이 원점인 경우가 가장 대부분이기는 한데, 만약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경우는 그냥 똑같아. 얘는 x 마이너스 x1 진짜 미쳤어. 그치? 자,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a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여기 x1에다 얘를 넣는 거야. x1 마이너스 a. 요 녀석을 이렇게 넣어줘야 돼. 플러스 y1 마이너스 a. 요 녀석의 b죠. y 마이너스 b. 얘는 r의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옮겨졌을 때는 이 녀석,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 하나 대신에 a, x 하나 대신에 b를 넣은 것처럼 얘는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잖아. 그 x-a 중에 하나에다가 x1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y-b의 제곱이니까 y-b 곱하기 y-b니까 그 중에 하나에다가 y1을 집어넣어가지고 y1-b, y-b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이 접선의 방정식을 기억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야죠. 자, y는 뭐야? 이게 중심이, 자, 원점이 원점인 경우에, 자,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던 거예요. 눈 떠. 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봐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왜 그럴까? 두 개여서. 그렇죠. 두 개여서요. 원이 있으면은 기울기가 하나인 경우에 항상 두 개가 생기죠. 두 개의 직선이 생기기, 두 개의 접선이 생기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을 경우에는 항상 두 개가 생긴다. 자, 이것도 뭐야? 원이 중심이 중점인 경우, 원점인 경우야. 그지?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얘가 어디야? A, B. 자, 중심이 A, B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얘를 전체적으로 A, B만큼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아져. 그럼 여러분들 이미 도형이동을 알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y-b는 m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게 평형에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전반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따지고 보면은. 자, x1, a1, ax, by에다가 a도 b도 전부 다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한 거지, 전체적으로. 그지? x-a, x-a, y1-b, y-b.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잖아. y하고 x 대신에 y-b 넣고 x 대신에 x-a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원점이, 그러니까 중점이, 좌표평의 중점이 그냥 원점이 중점이잖아. 아이씨. 그지? 맞지?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를 상정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평행이동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알겠지? 잘 모르겠지, 지금. 어? 틀리기만 하지. 자, 그리하여 여러분들 일단 뭐 접선의 방식인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거 저 공식 못 외우고 있다가 틀리는 친구들 있습니다, 생각보다. 특히나 저거 기울기가 주어진 상태를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 자, 이거 여기 있는 문제들 다 때려치고 내가 너희들 나한테 질문했었던 요번에 다 내가 문제집 줬을 때 나한테 다 질문했었던 그거 갖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 뭐였냐면은, 아니 우리 저기 조교 선생님도 모르겠어가지고 난리를 쳤던, 난리가 아니지, 나한테 욕을 처먹었던,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는 1,4고 얘는 5,4. 이런
두 점이 있어. 그리고 어떤 점이냐면, 자, C는 0,t야. t야. 그리고 D는 2t, 0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가 t가 지금 양수라고 돼 있었거든? 그러면 t가, 자, 얘를 만약에 내가 t라고 한다면은 얘보다 2배.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은 2t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분을 딱 그었을 때, 자, t와 2t, 요 두 점, C, D에 있는 점 하나 점을 내가 P라고 했을 때, 이 P를 이렇게 하나 각도를 그렸을 때, 이 녀석이 수직이 되는 각도가 되는 녀석이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 얘기였거든. 문제가 그거였어, 문제가.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다들 뭔가 생각을 못했죠. 뭐냐면 이게 직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이 주어졌을 때 원의 지름을 짓고 나면은 나머지 얘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직각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어딜 가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얘랑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그런 원을 우리가 그리고 원을 그리고 원이에요? 원을 그리고 얘는 지금 기울기가 몇이야?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 아니야.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2분의 1인 녀석이 이렇게 만났을 때, 자, t 값이 가장 작은 값은 어디냐면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지. t 값이 최소값이 될 것이고, t 값의 최대값은 여기가 t 값의 최대값이 될 거다. 그러면 그냥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구하여라. 문제는 이거였잖아요. 문제가 이거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풀이 방법은 이거예요. 이 원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돼. 이 원의 방정식이 뭐야? 중심이 여기죠. 어디야? 자, 3,4야. 자,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은 몇이야? 2겠죠. 이런 녀석이라고. 그지? 이런 녀석인 상태에서 이 빨간색은 기울기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게 나온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저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한번 풀어볼게. 자, y 마이너스 4는 자 4죠. 그죠? y 좌표 4니까 문 m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자 r은 몇이야? 2죠. 2 루트 기울기가 m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5가 되나? 맞습니까? 4분의 1 4분의 5 맞죠? 4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가지고 자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가 있어? 마이너스인 경우가 될 거고 얘가 플러스인 경우가 될 거기 때문에 최대값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빼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였거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가지고 풀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에요? 4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을 때 얘도 4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기울기가 몇이야? 2분의 1이니까 1대 2대 루트 5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얘가 4니까 얘가 2겠죠? 얘는 2 루트 5가 있죠? 답은 2 루트 5예요, 사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야, 이거 하는 것보다 저게 훨씬 빠르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계속 바꿔서 생각해라. 도형의 관점에서 지켜봐라 하는 게 이게 너희들한테 절대로 어려운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직관적인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저렇게 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생각보다 저 공식이 조금 복잡하고 길어가지고 생각을 잘 못하는 케이스들은 확실히 많이 있어.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접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20번이 봐라. 원 밖의 점에서,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뭐냐면, 자, 원이 있어. 여기에서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겠죠? 이 두 개의 접선을 구하는 방정식은 여러분들 요거 하나 방식밖에 없어. 뭐냐면 요 점을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지. 얘를 내가 x1, y1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얘에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y-y1은 m x-x1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야, 결론적으로. 이걸 구해놓고 나서 뭐? 원의 중심을 구해서 중심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얘를 a, b라는 녀석과 그지? 얘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반지름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지? 반지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정리해가지고 루트 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절대값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반지름이 되도록 우리가 반지름이 되도록 하는 그 m값 두 개를 찾으면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어쨌든 이 m이라는 게 mx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밑에 들어가. 이 밑에 있는 수치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얘를 위에 올려가지고 전체를 제곱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럼 2차 방정식 나오면은 기울기가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2개가 나온다는 거야. 이 기울기가 2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은 우리가 동시에 다 구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극선의 방정식. 요거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뭐냐면은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었어. 원 위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만나는 접점이 두 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만나는 접점이 두 개 되는데 이 접점을 그렸을 때, 이 접점을 가지고 연결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데인데 이 극선의 방정식은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요. 공식이 얘랑 똑같아. 자, 이거 잘 기억해. 공식이 쟤랑 똑같다라고 했어. 공식이 쟤랑 똑같아.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는 이 A, B라는 녀석이 저 원 위에 있는 점인데요. 이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이에요. 요 점을 내가 A, B라고 한다면은 이 극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R 제곱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여기서 지금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하자면 자, 중심이 있잖아. 중심에서 접선까지 그으면 얘가 뭐가 돼요? 수직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접선까지 그으면 얘가 수직이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그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삼각형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무려 조회수 16만을 기록하고 있는 이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한마디 했다가 16만이 넘어서 16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조회수가. 스스로 타고 있어. 좀 타버려라 그냥 좀 불타. 자, 이 녀석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봐봐. 지금부터 그냥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이거 다 써먹을 수 있어.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되니까 여러분들 극선의 방정식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써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이거 진짜 보니까 60번은 조금 내가 그냥 숫자만 복잡한 문제고 59번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도록 해요. 59번. 자, 봅시다. 자, 59번 이 녀석인데 자, 그림 보면은 딱 느낌이 옵니까? 느낌이 오세요? 얘는 결론적으로 이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겠어? 마이너스 2,0. 1,0. 아니, X축.
그쵸. X축이 위에 있겠죠. X축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무게중심 A를 B라고 했을 때 얘는 우리가 0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잘 봐봐라. 야, 2등분 삼각형이니까 여기랑 여기 점은 그냥 똑같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느낌이 들지 않니? 거의 무조건 그렇게 되겠죠. 그죠? 무조건이죠? 그렇죠? 똑같은 게 위아래 똑같은 녀석, 위아래 똑같은 녀석.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풀이하는 방식대로 한번 가볼게. 자,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자, y는 m x 플러스 3 이런 녀석이야. 따라서 m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m은 0이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원점과니까 자 0,0과의 거리를 지금부터 구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m 제곱 플러스 1 루트 분의 0, 0, 3m 자 절대값 얘가 뭐가 돼야 돼? 루트 6이 돼야 되죠. 루트 6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곱하고 전체적으로 제곱을 해주면은 자 9m 제곱 은 6m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고 m 이렇게 넣으면은 몇이야? 3이죠. 3m 제곱이니까 m 제곱이 3이니까 2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m 제곱이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플러스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가지고 얘의 기울기는 루트 2인 거고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2인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얘랑 만나는 점, 요 점이 어디냐? 지금 그걸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자, 그건 이제 여러분들께 구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구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죠. 나와 같은 느낌이 들진 않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이런 걸 보자마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먼저 시작하고 해.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몇이야? 3이죠? 그죠? 여기가 몇이에요? 루트? 6. 루트 6이죠. 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서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아니야? 그렇죠? 6의 제곱은, 루트 6의 제곱은 6이잖아. 6은 x 곱하기 3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 좌표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됐지?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이야. 그러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x 좌표가.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고요?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잖아. 그죠? 그럼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7. 그렇지? A가 마이너스 3분의 7이죠.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구하면 내가 가르쳐주라. 나를 따르라. 응? 나를 따르라. 이걸 왜 이 짓을 하고 앉아있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응? 이게 되지 맙시다.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인데 다 나왔잖아. 다 나왔잖아. 그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절대로 이상한 짓을 하지 마. 그러니까 얘랑 0 더해가지고 절대값 씌우라고 해서 절대값이니까 그냥 답은 3분의 7이 답이 되겠죠. 이걸 계산하고 풀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풀이한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최소 20초 이상의 차이가 날 거야. 20초 이상의. 너네 시험장에서 20초는 라면 한 날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죠? 충분한 시간입니다. 라면 하나 먹기에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21번은 문제는 뭐 내가 딱히 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야. 이것도 결론적으로 요거예요. 원이 있어. 두 접선이 있어. 두 접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고? 수직이라고. 기울기가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 원점 중심과의 접점, 중심과 접점 구했을 때 얘랑 얘는 당연히 길이가 똑같을 것이고 직각일 테니까 당연히 얘랑 얘도 같겠지. 그지? 그냥 같아요. 그냥 같아 당연히. 그럼 얘는 무슨 사각형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그럼 정사각형은 우리가 이 점까지 원점에서의 거리가 뭐가 되겠어? 반지름의 루트 2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직각이 되는 어떤 두 원의 이제 접선이 두 개가 직각이 되는 그 교점은 무조건 어디야? 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몇이냐면은 반지름의 루트 2배라는 거야. 얘가 1대 루트 2일 테니까. 그지? 요것만 기억하면 돼. 대부분의 경우는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오케이. 자, 30이 밖의 원에 이 두 접선의 원이 서로 수직일 때 A가 나타낸 도형의 넓이는,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봐, 루트 32니까, 자, 32이면 몇입니까? 2루트 2, 4루트 2죠? 그죠? 4루트 2가 지금 반지름인 녀석이야. 근데 이 반지름의 몇 배라고? 루트 2배라고. 그지? 곱하기 루트 2를 해주라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2는, 2, 4, 8이죠. 자, 반지름이 8인 원이 될 테니까 8, 8은 64파이가 나오겠지. 62번. 그지? 64파이죠. 여기가 이제 중심이 전혀 의미가 없는 문제라는 거야, 여기는.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1,1이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중심이 중요하냐? 중심이 중요하지 않잖아. 그냥 우리가 필요한 요 점들의 좌표를 쭉 그어다 보면은, 이렇게 쭉 긋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이냐면은 반지름의 루트 2배라니까? 이 녀석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아, 그럼 반지름이 이 녀석의 루트 2배인 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중심의 좌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접선의 길이, 요 길이 구하라는 거지. 자, 요 길이 구하라는 거야. 요 길이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어. 만약에 기울기가 2나 3이나 1이나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얘의 비율 관계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야. 훨씬 더 빨라,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3, 4니까 안 되겠죠? 루트 7이니까 안 되겠죠? 여긴 다 구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여긴 다 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가지고 어쨌든 다 문제 자체는 나오니까 큰 문제 없이 그냥 계산만 하면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자, 23번은 이건 사실은 지금 23번하고 24번은 사실은 약간은 조금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은 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봅시다. 자, 원과 원 또는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야. 원과 원에 동시에 접한다는 거야. 자, 원과 원에 동시에 접한다는 것은 어떤 녀석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자. 자, 원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어. 자, 동시에 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3개.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어.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일 거예요. 원과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어떤 원이 있고 마이너스 3,1에서의 접선이 이 녀석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그 접선의 방정식이 또 뭐가 돼야 돼?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 수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수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볼게. 자, 67번 한번 봅시다. 자, 중심이야. 중심이 루트 10이야. 자, 여기가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이제 루트 10인 녀석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1. 자, 마이너스 3,1. 뭐 요쯤 되고 여기쯤 돼가지고는 마이너스 3,1. 여기서 어떤 접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접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 접선이 있는데, 자, 원 x제곱 y제곱 20x자.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00이죠. 100 마이너스 100 맞죠? 120이니까 100이죠. 맞잖아. 잠깐만요. 100이니까 자, 100 플러스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어디야? 10이야. x가 10이야, 지금 10. 오, 엄청 커. 여기서 10. 그리고 y 여기서 그래. 여기서 우와. 겁나 커. 야, 야, 얘랑 얘가 어떻게 만나야 돼? 또 이렇게?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지? 맞죠?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딱, 얘가 나오도록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야? 얘가 루트 10이잖아요. 그죠? 그 1대 루트 3대, 1대 3대 루트 10 요거야. 그지? 근데 이 관계를 봐도 1대 3대 루트 10이 되지 않냐? 그지? 자, 봐봐. 얘가 직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얘를 루트 10이라고 한 이유는 딱 요거야. 이렇게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얘가 1대 3대 루트 10을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러면은 봐봐. 얘랑 직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전체 삼각형에서 봐도 얘는 뭐야? 1대 3대 루트 10이야.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얘가 루트 10이 되려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 몇이 돼야 돼? 3분의 루트 10이 돼야겠죠. 그죠? 1대 3이니까. 그지? 3분의 루트 10 요 녀석이 될 거야. 지금 요 길이가. 맞죠? 맞아?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몇이야? 여기다가 루트 10 곱한 거랑 똑같잖아. 그럼 얘는 3분의 10이에요. 그지?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는 뭘 합니까? 자, 얘 뭐야? 얘 뭐야? 똑같잖아. 와, 닮음이에요. 닮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뭐 구해야 돼? 요 길이 구해야 돼. 그지? 그럼 우리가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10 더하기 3분의 10 하면 되잖아. 그지? 3분의 30에다가 3분의 10 더하면 뭐야? 3분의 40이야. 여기 길이가 3분의 40이야. 그죠? 1대 3대 루트 10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그냥 비례식으로 구할까? 그럼 3대 루트 12, 3대 루트 12 몇이야? 루트 10에 해당하는 게 4분의 30이잖아. 자, x대 3분의 40. 그러면 루트 10, x는 40이고, 자, x는 몇입니까? 4 루트 10 이렇게 됩니까? 얘가 4 루트 10이에요. 그럼 얘의 제곱하면 4, 4, 16 곱하기 10이니까 160이겠네요. 얘가 지금 160이 돼야겠네. 그렇네? 그럼 K는 마이너스 60 이렇게 됩니까? 아이씨. 플러스 10. 거꾸로 저쪽가 있죠? 여기가 있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10.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어쨌든 60이 맞을 거야. 문제가 틀린 게 아니라요. 제가 틀렸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보통은 제가 틀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맨날 그러잖아. 답이 없어요 하면서 나한테 오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답이 있죠. 가끔 없잖아요. 아니야. 거의 대부분 니네들이 틀렸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뭐야? 직선하고 뭔가 원과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중점과 반지름 사이의 관계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고, 그리고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랄까 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방식이야.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익혀놓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내 말 들으세요. 진짜야, 진짜. 내 말 들으시면은 자다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그거예요. 극선의 방정식. 극선의 방정식. 아까 극선의 방정식인데 실제로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교과서에서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극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기하적인 방식을 우리가 취한다고 했을 때 어떤 원의 바깥에 있는 점 두 개를 긋고 만나는 점 두 접점을 연결한 이 방정식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어떤 이 두 점을 지는 현의 방정식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중심과 이 녀석을 우리가 직각으로 나눴을 때 결국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이 녀석의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얻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에 수월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비율 관계거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닮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조금 편리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은 알아볼 수 있도록 해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71번 같은 문제들이 뭐겠어요? A, B라고 할 때 직선 AB와 직선 AB, 요 녀석이죠? 요 녀석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야, 그러면은 뭐야? 직선의 방정식 다 구했잖아. 그러면 X절편, Y절편 바로 나올 것이고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은 1도 아니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봤을 때 범위 내에서 봤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다 원의 방정식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를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원의 방정식일 텐데 이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나오는 것들 뭐야? 도형의 이동까지도 다 이제 포함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건 딱 이거야.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의 개념으로, 도형의 관점으로 보세요. 계속. 너무 수식으로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되게 힘들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고 그것은 결국 시험장에서 실수 플러스 시간. 이거를 여러분들이 낭비하게 되는 요소가 될 테니까 절대로 지금 내가 가르쳐주고 있는 방식을 그냥 수식으로 해도 되는데 내가 왜 굳이 저렇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